우리도 봄 날씨가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 환절기에 감기들도 많이 걸리고 또 노약자들은 많은 그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 면역력에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에 물론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은 금방 생명에 지장이 있고 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한 20일 정도는 괜찮은가요? 그 음식은 한 달 이상 만약에 고기를 끊었을 때는 생명 유지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그 데미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들이쉬는 공기의 양이 20에서 25리터 Recording in 굉장히 progress.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물은 보통 이제 하루 마시는 양이 최소 2리터. 근데 왜 최소 2리터여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왜 그 호흡하거나 땀, 소변, 대변 그런 걸로 배출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양이 2리터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에서 물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밥도 있지만 그중에 국물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그중에 보충되는 양 빼고 나머지 노폐물로 배출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리터 이상은 마셔야지 이퀄 똔똔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수분 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질병의 80% 정도가 물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 손톱에 세로줄 생기는 것도 그 수분 부족인 경우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을 참 안 먹는 편이거든요. 커피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커피나 녹차 같은 그런 그 이뇨 성분이 들어있는 차를 마실 때는 그거의 몇 배의 물을 꼭 마셔줘야지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에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미네랄 종류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 자체도 몸 각 세포에 날라주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75%가 아니면 그 인체의 70% 내지 80%가 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80%.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아이들이 이렇게 탱탱하고 촉촉하고 되게 좀 젊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노인 같은 경우엔 한 50% 정도까지도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가 마르고 노화도 그렇고 또 음식물 영양을 날라주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 유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몸이 바뀐다. 그러니까 피부가 약간 좀 그러니까 이 쪼글쪼글하다 그러나 수분 부족할 때 그리고 또 그 두통도 마찬가지로 물만 잘 먹어도 두통이 안 올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체에 필요한 또 세포가 분열하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그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영양소 앞에 언급했던 탄단지도 필요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물하고 식이섬유까지도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 저변에는 물이 꼭 필요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몸 각각 그 곳곳에 날라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예. 그래서 신체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래서 물인데 눈, 코, 입 등 그런 그 점막, 수분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런데 수분도 공급하고 또 체온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양분, 비타민, 미네랄 모든 것을 다 운반하고 노폐물도 운반해서 그거를 배설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세포에 산소도 운반하고 체세포 조직을 유지하기도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돕고 혈액양도 유지하고 그래서 그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 속에 그 압력이 세면은 이뇨제를 넣어서 수분을 빼주는데 그러면은 또다시 피가 탁해지는데 인위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처럼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관절 같은 경우에도 윤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잘 세포가 분열되고 또 노화된 게 잘 떨어져 나가고 배설되려면 노화나 산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도 마찬가지고요. 신진대사 촉진이나 노폐물 배출. 그래서 노폐물 배출은 대변으로 4%, 땀으로 8%, 그리고 호흡으로 무려 28%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굉장히 입이 말라요. 네. 지금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추울 때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입김이 되게 많이 나죠. 그것처럼 말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증발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소변으로 60%. 그래서 우리가 섭취는 하지 않더라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맞춰서 최소 2리터 이상을 꼭 섭취를 해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질병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질병의 80%가 물이 원인이래요. 음, 그래서 그 80%를 좌우하는 물, 도대체 어떤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 몸의 뭐 70%, 아이들은 80%까지 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뇌 같은 경우에 83%, 혈액은 94%, 신장 뭐 83%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인데 그게 내 그 체액하고 비슷한 pH를 맞추는 그런 좋은 물을 먹어야지 그거에 역행하는 산성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몸에 데미지를 받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 내지 3%가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물 약간 단맛이 있는 그런 물이 2%라는 게 있었죠. 약간 분홍색 색깔. 그 갈증을 느낄 때 아마 2%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그렇게 그 상품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가 부족하면 소변량 감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처음에는 이뇨가 돼서 소변량이 늘지만 나중에는 급격히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뭐 몇 배의 일반 그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건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10%가 부족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20%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게 앞서 봤듯이 뇌의 93%뭐 그런 그런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은 우리 생명 유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을 어떻게 먹냐. 지금은 이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 소개받아서 갈 경우 이제 뭐 옥수수 수염차나 뭐 보리차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수김을 생수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구수한 그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그래서 물 속에 용존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녹어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수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감사함을 못 느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 댁에 이제 청정기 필터를 갈아주러 갔는데,
물을 주셔서 한 모금 맞고 그다음에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 사람이 왜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게 옛날에는 먹었던 거를 지금은 못 먹는 게 좀 약간 음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수 사 먹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매스컴에서 어설프게 그 정수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생수를 먹는데 생수의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왜 생수는 음료수라고 그러니까 음료수 뭐라고 표현하죠? 음영수. 음용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생수가 보통 6개월에서 유통기한이 2년 정도예요. 근데 큰 마트 가면 실내에 보관돼 있지만 작은 동네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밖에다가 싸놓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고여 있는 물은 햇빛을 보게 되면 그 이끼가 낀다고 해야 되나? 집안에서도 만약에 수돗물을 오래 그냥 받아 놓으면 미끌미끌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는 음용수로 거기에는 제초제도 들어있고 살균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2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생수는 그냥 지하수를 뽑아서 굉장히 좋은 필터 가지고 걸러서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유통 단계가 여러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물이고 가장 큰 거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몸 안에 아주 작은 양으로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거나 뭐 작용하는 것들이 호르몬인데 그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호르몬하고 비슷해서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가 진짜처럼 가가지고 하니까 몸이 헷갈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 뭐 성조숙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육류 종류에서 먹거리에서도 비롯되지만 가장 기본으로 인체에 굉장히 많은 뭐 6, 70%를 차지하는 물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끓여 먹는 거는 이제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을 농축시켜서 먹는 거죠.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 그리고 밖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물질이 녹아 나오고 요즘에는 플라스틱 그 부스러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라리 수돗물을 먹는 게 나을 수도 이런 걸 먹을 바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데 수돗물의 문제가 소독을 하기 위해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염소 때문에 그게 발암 물질이 염소로 소독하기 때문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게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한 좋은 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약수 지금은 거의 없죠. 예. 근데 가끔 어디 오대산이나 어디 되게 깊은 때는 산이나 아니면 사찰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그거를 당연하게 그냥 음용수로 음, 음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기. 음,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도 정수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정수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정수기 시간이 아니고 물과 건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삼투압 방식. 이거는 완전히 미네랄 완전히 걸러내서 증류수인 상태.
근데 증류수는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고 어떤 의료용으로 뭐 주사액을 희석하거나 아니면 화장수로 쓰거나 그런 그 굉장히 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무균 뭐 완전히 오염물질이 없는 상태일 때 쓰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강의를 들을 때 예전에 그 잠수함이나 뭐 군함들이 이제 오래 뭐 8개월 이상 1년 정도씩 바다에 떠 있을 때 물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게 떨어졌을 때 음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는데 바닷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나트륨 소금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수하려다 보니까 모든 미네랄을 다 빼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꼭 그 비타민 미네랄을 지급하면서 그거를 먹었다.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음용수로 적합하진 않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의료용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다 걸러주면 좋은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반화됐었고 더더군다나 렌탈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일반화되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생활 습관병, 성인병은 아니고 요즘엔 애들도 뭐 고혈압, 당뇨가 있기 때문에 문화병, 생활습관병 그게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왜 그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을 때 또 막 차가 완전히 흙투성이고 막 하얗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가 오면은 이제 산성비라고 해서 산성비는 굉장히 사람들이 피하고 하면서 물은 완전히 산성인 역삼투압 방식은 pH가 한 5.1에서 5.5 정도. 그리고 우리 몸은 pH가 뭐 7.35에서 뭐 7.45 정도 그 정도인데 우리 몸에 역행하는 우리 체액의 그 pH가 아닌 산성수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전에 어떤 리더님이 음,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노예나 아니면 동물을 살 때 이제 이빨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뼈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면 골수가 튼튼하고 골수가 튼튼하면 피가 잘 생산이 되고 그러면 건강한 걸로 본 거죠. 근데 골수가 그러니까 역삼투압 방식의 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칼슘을 많이 소진해가지고 만약에 골수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가서 코드를 뽑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분 되게 과격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우리 그 건강에 치명적이고 요즘 우리나라가 서양보다는 염분도 염분이지만 염분이 많다고 하는 그런 김치나 장류가 발효됐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그건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나물이나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쌀을 주식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서양보다는 훨씬 건강한 그 식생활을 하는데 병은 더 많은 그 원인이 이 인체의 7, 80%를 차지하는 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중공 사막 방식. 그래서 어떤 스트로처럼 중공, 가운데가 뚫려 있는 마카로니 같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통과시켜서 물이 나오는 방식인데 초기에 깨끗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걸러지는데 거기에 뭔가 많이 끼었을 때는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어, 처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거는 살균, 비활성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음용수로 적합한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세 번째 압축 활성탄 방식. 이거는 이제 압축 활성탄 방식은 음, 그
산소라는 거는 이렇게 팔이 네 개가 있어서 어떤 유목이 화합물이나 그런 것들 오염물질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다 잡고 있대요. 잡고 안 놔줘서 거기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활성탄도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면적의 활성탄이 압축돼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왜 변은 그냥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렇게 생겼지만 별을 만약에 튀기면은 팝콘이 되죠. 팝콘은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표면적이 넓으면 어떤 냄새도 흡착하고 그런 나쁜 유무기 화합물 그런 중금속 같은 거를 붙잡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걸러줘서 우리의 음용에 적합한 140가지 이상의 그런 나쁜 거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여기에 더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9%를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UV 램프가 있기 때문에 UV 램프는 우리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본데 빨간색 이외의 파장은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 이외의 파장은 자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라색은 파장이 굉장히 짧고 적외선은 굉장히 크고 해서 어, 자외선은 어떤 잽같이 막 이렇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비활성화시켜서 그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도 자외선도 235 나노미터 그게 됐을 때 어, 세균을 비활성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살균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 그래서 예전에 음식점에 가보면은 그 물 위에 이렇게 형광등처럼 이렇게 파랗게 손가락 많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따로 두 개로 따로 돼 있을 때 되게 자외선 램프가 비싸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살균을 해주고 그냥 무늬만 자외선 램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음, 예, 제대로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공급된 이후부터 암 발병률이 굉장히 급상승했다는데 몸이 산성화되면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암도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성화됐을 때 내 몸 안에 건강을 해치고 그런 여러 가지 성인병, 문화병, 생활습관병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어, 공중파에서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정수 방식이 있는데 역수암투압 정수물은 산성물이고 그리고 미네랄이 완전히 걸러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정수하기 위해서 많은 물을 낭비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살균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합한 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공사막 방식은 초기에 기능을 끝까지 유지해주지 않고 그 또한 살균력이 없기 때문에 적합한 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중 더블 트리트먼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 스프링 물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가장 맛있는, 그리고 다른 물은 이렇게 뻘컥뻘컥 마시면 목이 막 이렇게 뻐근해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우리 물은 정말로 한 컵을 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어, 몸에 내 몸의 pH하고 맞기 때문에 어떤 거부감이 없이 들어가는 그런 좋은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제거한 그리고 그것도 NSF라는 그런 어, 공증된 그런 인증기관에서 했고, NSF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협력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인증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매해마다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초기에 성능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이제 인증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데
42번, 음, 53번, 55번, 또 401 해서, 401은 의약품, 우리 왜, 그, 당뇨 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물에 당뇨약이 뭐에 몇십 배가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걸러지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도 약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어떤 코팅제까지도 완전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물에 들어있어야 될 미네랄은 살아있고 그리고 산소도 살아있고 나쁜 건 걸러주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얼음도 안 나오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그 정수기 회사들이 자기네가 한계에 다다른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막 이렇게 장식을 데코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아메이는 사람들이 뭐 냉온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뭐 많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건 물에 관한 한 물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했었던 그 신념이나 철학이나 그것대로 계속 하고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칩으로 돼 있어서 모니터 기술이 완전히 돼 있어서 뭐 부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쓴 만큼 거기에 이제 정수된 게 카운트가 돼서 거기 모니터에 알람이 돼서 정확하게 갈아야 될 때 갈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과학력의 집약체가 이 스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게 이런 무선 충전 기술, 그러니까 항상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물이다 보니까 어떤 스위치를 틀어서 물이 정수가 될 때, 그때만 전기가 통해 가지고 돌아가고 또 끊어지고 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자체도 아메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 갤럭시 폰, 네, 무선 충전 기술이 아마 그거라고 해서 그거 하나 할 때마다 10센트씩 뭐 로열티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이거는 이제 그 UV 램프가 살균 전하고 살균 후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두부를 이렇게 물에다 담가놓거나 했을 때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끈거리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이렇게 그 상태를 어,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정말로 놀랍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앞서 말씀드렸던 NSF 인증 네 가지 이 중에 코팅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401은 의약품 등 신종 오염물질 15가지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건강한 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더블 트리트먼트 시스템. 그래서 물에 있어야 될 미네랄은 남겨두고 나쁜 거는 걸러두고 그리고 찬물이 나오거나 얼음물이 나오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오진 않지만 건강하고 우리 인체에 아주 유익한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것만도 굉장히 축복이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렌탈 때문에 편리해서 많은 다른 데 거를 사용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도 렌탈 정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정보였는데 그 2월 달까지는 108만 원이고 108만 원이고 3월 2일부터는 정수기가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정되면서 스마트페이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정수기를 접할 수 있는 스마트페이라는 거는 이제 선불금을 좀 내고 매월 3만 원씩 해서 36개월 렌탈한다 생각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아메이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2월 달까지 사시면 108만 원. 3월 2일부터 스마트페이로 굉장히 부담 갖지 않고 어, 정수기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가격 차이가 한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36개월 장기 할부하면서 이자 들어간 거 플러스 가격 인상된 9만 원까지. 그래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번 달에 사면 108만 원, 다음 달에 사면 한 18만 원 더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36개월 할부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물을 먹음으로 해서 그 뉴트릴라이트 보조식품도 정수기 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